자, 이번 시간에는 26페이지죠.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말합니다. 이 목적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타당성이란 말이 사회적으로 허용된다, 또는 사회적으로 인용된다, 뭐 사회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걸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죠.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겠죠. 최소한 사회적으로 허용되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죠. 여기에 합치돼야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에 합치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법 규정이 우리 민법은 103조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6페이지에 보시면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령이라고 대놓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 이랬죠. 그래서 이 의미는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행위의 효과는 무효다, 이렇게 해놨죠.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당의 법령에는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먼저 103조 조문 자체를 좀 살펴보면 물론 사회 질서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라는 것은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죠.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3조 규정 자체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서 이 선량한 풍속 자체가 사회 질서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라는 개념이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위 개념이다. 선량한 풍속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으로서 사회 질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의 성격은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게 백지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포괄 규정이다, 추상적 규정이다, 뭐 일반적 규정이다, 백지 규정이다. 왜 백지 규정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백지니까 그 안에는 많은 것을 그려넣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백지 규정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 중에 제일 포괄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규정 중에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제왕 규정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103조를 지칭하는 용어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 질서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죠.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체화를 바로 법원에서 한다, 이 말이죠. 판례에 의해서 구체화를 시켜놓습니다. 구체화. 판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 구체적인 기준과 그 사례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주 보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에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했다, 그래서 무효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이러한 사건에서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효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교재에 다양한 내용들을 다 넣어놨는데 이 내용을 자주 보셔가지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에서 과연 우리 사회질서에 반한다 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 법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시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기준들은요, 정에 관해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와 관련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범죄, 이와 관련되지 않아야 된다. 이에 관련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 윤리관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윤리관. 따라서 첩관계되는 첩계약 같은 거 옛날에 그죠? 이것도 역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약정 있죠?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행행위 있죠. 사행행위, 사행행위. 이 도박 관련되는 것이죠. 이 도박 관련되는 것도 역시 안 돼요. 역시 무효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생존하는데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있죠. 이것의 처분행위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의 기초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유효라고 인정해 줘버리면 그 처분됨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는 이 세상에 존립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해서 처분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죠.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요. 104조에 보면 불공정한 법령이 있어요. 불공정행위라고 하면 되겠다. 이 불공정한 행위도 사회질서 위반의 한 유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이것도 역시 민법 103조의 예시한 규정입니다. 예시 규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판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 놨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개별적 사안 각각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26페이지부터 하단에 보시죠. 정의에 관해 반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다만 27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특히 말입니다. 지읒에 보시면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외포란 것은 공포심이 생겨서 겁이 나서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것은 민법상의 그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석합니다. 강박, 공포심, 외포심이라는 게 공포심이라는 거거든요. 공포심이란 말은 겁이 났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겁이 나서 의사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민법적으로 해석하면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이래 되어서 취소 문제가 됩니다.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민법 110조 여기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윤리관에 반하는 행위. 니형 같은 거 보시면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이거는 천륜에 반한다. 윤리관에 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첩계와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다만 28페이지 넘어와 보시면 거기에 비업 동그라미 있죠. 비업 동그라미 제일 위에 더 이상 첩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 더 나아가서 시옷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또 첩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죠. 이것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위반하기 위해서 하는 약정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사회에서 위반한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 하는 약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비옷과 시옷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요. 뭐 예컨대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또 이혼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무효다라는 것이죠.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해외 연수 후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 이것은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비 반환할 의무를 면해주는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즉 유효다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외국의 신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유능한 그 직원을 뽑아서 선발해가지고 외국에 뭐 2년간, 3년간 교육 위탁을 시키죠. 그래서 갔을 때 그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체류비도 주고, 또 생활비도 주고, 또 교육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신기술을 배워서 오도록 하죠. 뭐 2년, 3년 동안 신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면 그냥 바로 옆 이웃하는 경쟁 회사에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말이죠. 스카우트에 가려고 하겠죠? 스카우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러한 옵션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파견하기 전에 옵션을 걸죠, 이렇게. 자, 3년간 외국에 신기술을 배워서 오는데 모든 비용을 회사에 부담하겠다. 대신에 돌아오면 최소한 3년 동안은 우리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데로 못 간다.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너 우리 회사에서 지원했던 모든 비용 몽땅 다 반환해야 된다. 변상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옵션을 이렇게 사인하고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과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냐? 자유권 침해?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바로 디귿 동그라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경비 반환의 의무를 요 3년간 그 회사에 몸담고 근무해 주면 귀국한 다음에 말이죠. 그러면 그 경비 반환 의무를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해석한 이러한 계약이라는 거죠. 해석한 계약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요. 장차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약정이라든지 사찰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임야를 기부한다는 약정, 증여한다는 약정은 이 자체가 존립을 근거 삼는 것에 대한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사행적이다라는 것은 도박이라고 했죠? 도박. 그죠? 도박 관련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만 거기 조심해야 될 게요. 니은 동그라미 보시면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도박 채권자한테 자기의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고 위임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그 대리권을 수여받은 그 도박 채권자가 제3자와 대리행위를 한 경우예요. 이때 거래 상대방인 제3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거래한 제3자는 유효하게 재산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그 대리권 수요 행위가 유효하고 도박 채무자의 도박 채권자에 대한 대리권 수요 위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박 채권자는 적법하고 유효한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진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로서 처분행위했다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란 거죠. 그게 니은입니다. 그래서 도박 채권자와 거래한 상대방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동기의 불법.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자, 이 불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법이라는 단어만 쓸 때는 민법 103조 반 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될 때 불법이란 말 써요. 반사회 질서, 사회 질서 위반되는 그런 행위일 때 불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불법. 이렇게 불법. 근데 불법의 내용이 동기에 있더라 이 말이죠. 동기. 예를 들면 도박하려고 도박 장소로 이용하려고 건물 임대차에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건물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예요? 당해 건물을 빌려주고 빌려받겠다라는 약정이니까 이 자체는 유효하죠. 이 자체는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여기에 도박 장소로 이용하려고. 그럼 도박하기 위해서잖아요. 도박은 뭐죠? 반사회 질서 103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도박 장소로 하는 게 뭐예요? 건물 임대차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죠. 이게 동기. 그렇죠? 이 이유잖아요. 이유. 도박 건물 임대차한 이유가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동기가 돼요. 동기. 그런데 이 동기 내용이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동기다. 이것을 우리 뭐냐?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동기의 불법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예는 많죠. 밀수 자금에 쓰려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했다.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 이 계약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박에 밀수 자금에 쓴다. 밀수는 뭐예요? 이것은 바로 범죄행위 아닙니까? 범죄를 하려고 이렇게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돈 빌리는 이유가 또는 동기가 바로 밀수다, 범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범죄는 103조 사회질서 위반되는 행위죠. 그래서 동기가 불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역시 동기의 불법이 들어있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래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돈을 빌려 쓰는 것 이것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한 금전 거래입니다. 이 자체는 유효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돈을 빌려 쓰기로 한 이유가 도박을 위해서란 거예요. 그럼 이거 도박은 뭐예요? 사행행위죠. 그게 지나치면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잖아요. 이게 불법이죠. 그래서 동기가 불법한 상태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따라서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동기에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 들어있더라 라고 하면 과연 이 법률행위가 이런 상태로 동기의 불법이 있더라도 이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건물 임대차 계약 자체는 언제나 유효해요. 그런데 동기의 동기의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 들어있어도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냐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동기의 불법의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원리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예 여러분이 이것도 역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기의 불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그 동기가 불법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상대방한테 표시했을 때예요. 즉 불법한 동기를 표시한 경우요. 상대방한테 표시했을 때예요. 아니면 그 불법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불법한 동기 자체를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알려진 때, 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 해야겠네요. 표시했거나 알려진 때, 이럴 때 한해서만 당해 법령이, 이 법령이가 무효가 된다. 무효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한 동기가 표시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그 법령에는 유효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불법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동기의 불법.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이미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 행위했다라고 할 때만 그 법령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럴 경우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기의 불법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9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돼 있죠. 29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다수설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다수설은 판례도 똑같습니다. 불법한 동기가 표시됐거나 또는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만 사회질서 위반된 법령이다라고 해석해서 무효다 이렇게요. 자, 7번 불공정한 법령이 즉 104조도 103조의 예시규정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기타 행위. 여기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거기에 리얼 동그라미 보실래요? 단지 법령의 설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돼 불과한 때는, 자, 단지 불법적 방법으로서 강박을 이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는 이거는 110조 강박의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취소의 문제로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강박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르면 그때는 무효인 법령행위가 됩니다. 취소 문제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게 미엄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내면 잘 틀리기도 하는데 전통사찰의 주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이 자체는 무효인데 그 양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또 방조한 상태에서 종단에서 그 주지를 임명한 행위요. 그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엄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사회적 법령의 효과 한번 보실래요? 30페이지에 결국은 민법 103조에 해당되어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법령에는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권리도 의무도 생기지 않았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 전이라고 한다면 이행 안 하면 돼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요. 이미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후이면 이때는 들어갈 거냐 이 말이죠. 이때. 자, 여기에서는 우리 민법 746조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이 746조가 뭐냐 하면 이 법 조문이 불법 원인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회 질서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는 여기에 이 적용의 법조문에 이 급여한 내용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래놨어요.
자,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줘버리면. 원래는 이미 이행한 만큼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받아야 됩니다. 줄 필요 없는 것을 줬으니까 준 사람은 손해가 생겼고 받은 사람한테는 정당한 이익이 아닌 이득을 취한 것이죠. 정당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러면 정당한 상태 돌려가면 어떻게 하죠? 그 부당한 이득을 돌려주면 되죠. 급부한 사람한테. 돌려주면 되는데 유독히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기초해서 재산을 이미 이행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때는 우리 민법에 특별 규정이 하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746조 조문이 있더란 거예요. 이 조문에 가보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로서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재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따라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은 이득을 취하죠.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때 따라서 상대방은 수익한 상대방이죠. 수익한 상대방은 반사적 이익으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상대방은 반사적 이익으로 권리를 취득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누구도 야 재산 돌려주세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은 누구한테 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져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반사적 이익. 그래서 이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마치 거래가 유효한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또 공식이 나와요. 공식 꼭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거래행위가 사회질서 위반 103조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 행위 내용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746조 이게 적용돼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746조가 적용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공식 익혀둡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103조 사회질서 위반된 행위로 재산을 주어버리면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746조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한 자는 그 급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버리면 돌려줘 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따진다면 원래는요. 무효인 행위에서 말이죠. 무효란 말은 이 행위 자체에서 권리도 안 생겼다. 의무도 안 생겼다.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위에 의해서 재산을 넘겨줄 필요도 없고 그 재산을 받을 권리도 없어요. 내놔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행위에 따라서 이행한 그 경우에는요. 이행한 만큼 이행한 사람은 손해가 생기고 그 상대방 수령한 사람은 수령자 거래 상대방은 수령자 상대방한테는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죠. 그런데 이 수령자가 취득한 이득은 부당한 이득이란 거예요. 부당한 이득.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부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정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 부당한 이득은 수용자는요. 반드시 이 수용자 이익이 수익자죠. 수익자는 만약에 이득할 당시에 모르고 받았다. 선의로 받았다면 선의 수익자는 현재 존재하는 이익으로 돌려줘야 돼요. 현재 존재하는 이익으로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익자가 악의 수익자면 어떻게 될까요? 악의 수익자. 이럴 때는 전부 배상해 줘야 돼요. 즉, 이 급부 이행한 사람 있죠? 이행한 사람, 손해 발생한 사람, 이 사람의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받은 물건 다 원물을 다 돌려주고 여기에 손해난 만큼 다 손해까지도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메꿔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원리예요. 이게 민법의 원리예요. 무효인 행위에서 만약에 급부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이행했다면 그 수익자가 선의로 수익했냐 악의로 수익했냐에 따라서 반환범위를 이렇게 정한다라는 거예요. 선의로 수익했다면 현존하는 이익으로 반환하면 되고, 악의로 수익을 취했다면, 즉 알면서 이익이, 내가 취득한 이익이 부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면 전부 배상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리. 이게 대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칙이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특칙. 특칙 규정이 뭐냐? 바로 민법 746조 적용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한 자는 준 사람이죠. 줘버린 사람이죠.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준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 청구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환 받을 권리가 없었잖아요. 여기는 반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반환 해줘야 하니까. 여기에 이행한 사람은 급부한 사람, 이게 급여자죠. 급여자는 반환 청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겨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람, 수익자한테 이만큼 내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특칙이. 그게 뭐냐? 바로 사회질서 위반 특칙 103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급여한 경우 뭐예요? 이행한 경우죠. 이행 후죠. 재산을 줘버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746조에 근거해서 항상 반환 청구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식이다. 이렇게 103조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산을 넘겨줬다면 돌려받을 길이 없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외적인 특칙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자. 이게 우리 교재는 30페이지에 거기에 양갈로 3번에 반사회적 법령의 효과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기업, 당해 법령은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행한 후라면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 그런데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746조 본문에 의해서 급여자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사회질서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그 재산을 넘겨줘버리는 순간에 돌려받을 길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영원히 자기 재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에 103조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봤죠. 나중에는 우리는 이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에서 바로 여기에 정의관의 반환 여기에 행위에 해당되는 게 하나 바로 있는데 그것은 이중 매매입니다. 이 이중 매매는 다음 시간에 계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반드시 103조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것을 분리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딱 정리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